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담당할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탐색과 추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제약조건 만족 문제, 최적화, 몬테카를로 방법, 알파고의 바둑두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약조건 만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표 상태를 찾는 것이 문제의 해를 찾는 것입니다. 자,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들을 상태 공간에서 제외하여 탐색 공간을 줄이는 것. 즉, 답이 되는 것들만 보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본 예 중에서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 백트래킹 탐색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림을 좀 작게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퀸을 놓는 네 가지 퀸을 놓고자 합니다. 각 열에 하나씩의 퀸을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출발해서 이제 뭘 나오느냐, 다음에는 네 가지가 생길 겁니다. 자, 첫 번째 열에서 퀸을 하나 놓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죠. 퀸의 위치가 여기 놓을 수도 있겠고, 여기 올 수도 있겠고, 여기 올 수도 있겠고, 네 번째 여기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자, 선을 5개 그렸네. 선은 4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1열, 2열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열은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에서 하나, 둘, 셋, 4개 공간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놓는 거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놓고 두 번째 행에 놓는 거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게 좋은 것 같아? 데려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게 되면 못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뭡니까? 다시 백트래킹을 합니다. 처음에 맞았을 때까지. 거기서 다시 찾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말을 해석해 볼게요. 깊이 우선 탐색에서 변수를 하나씩 대입하여 해를 찾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뭡니까? 1열에서 1행, 그 다음에 1행에 놓고 두 번째 열도 1행, 2행, 3행, 4행에 놔보는 겁니다. 하시태를 찾는 거고, 한 번에 한 변수의 값을 선택해서 적용할 값의 변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백트래킹을 합니다. 즉 역추적을 합니다. 자, 하다 보면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놓는 퀸들의 특징이 같은 행, 같은 열, 같은 대각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놓다 보면 못 놓을 수 있는 경우 생기겠죠. 그럼 이들 여기서 내가 아까 했는 것까지 딱 되도록 합니다. 이게 백트래킹입니다. 즉, 요 밑에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걸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죠. 깊이 우선 탐색과 비슷하지만 한 개의 해를 유지하면서 업데이트 해갑니다. 이게 백트래킹 탐색 방법이고, 제약 조건 만족 문제 중에서 제약 조건 전파 방법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변수 간의 제약 조건에 따라 각 변수에서 허용되지 않는 값들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보기의 문제는 퀸의 이동 문제입니다. 퀸은 이동하는데 제약 조건이 뭐냐 하면, 제약 조건은 대각선과 직선에서 다른 퀸과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열에서 한 개의 퀸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자,
표를 보면 제약 조건으로 이제 적어놓고 그걸 전파하는 문제니까 A, B, C, D가 있고 A에서 놓을 수 있는 건 1, 2, 3, 4, 1, 2, 3, 4. B에서 놓을 수 있는 건 1, 2, 3, 4. C에서도 1, 2, 3, 4. 그리고 D에서도 1, 2, 3, 4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번 놓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A에서 1을 선택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 전파니까 옆에 있는 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놓을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B에서 1번과 2번을 제거를 시켰죠. 그리고 C는 1번과 3번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D는 1번과 4번을 못 넣죠. 대각선하고 직선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와서 이제 다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2열을 가지고 합니다. 이제 B열이죠. B열로 가보겠습니다. 1열은 해결됐으니까 됐고 B열에서 1, 2를 제고 3이 됩니다. B열에 3을 넣었으니까 3을 넣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C열이 어떻게 됩니까? C열은 대각선과 직선을 다 제외해야 되니까 1, 2, 3, 4가 모두 제거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로 돌아가서 A의 2번째 행에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이제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거해 보겠습니다. B는 1, 2, 3이 다 제거, 1, 2, 3이 제거됐고 C는 2번과 4번, 2번과 4번, D는 2번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전파를 해 가야겠죠. 이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1번이 왜 제거가 되었겠습니까?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1번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잘못된. 자, 2번에서 됐고, 그 다음에 B번은 놓을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습니다. 4번을 놓았습니다. 또 대각선을 그려보고 제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외된 거하고 다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를 제외한 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2, 3, 4 B는 됐고 C는 이제 놓을 수 있는 위치가 2, 3, 4가 제거됐으니까 2, 3, 4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놓을 수 있는 위치가 3번밖에 없죠. 근데 1번이 제거가 되었는데 1번이 제거가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1번을 굳이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여기 1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딴 거를 보겠습니다. 자, A도 해결했고 B도 해결했습니다. C에서 보겠습니다. C는 놓을 수 있는 위치가 C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없죠. 그러면 C 위치로 볼게요. 다 이것들 없어지고 C도 직선과 그러니까 C는 이제 끝났지만 C에서도 1번, 2번, 4번이 제거가 되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D는 어디만 놓고 C는 3번밖에 못 놓습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전파시키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컨트롤로 보면 제약 조건 만족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퀸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최적화해 볼게요. 최적화는 허용되는 값들 중에서 주어진 기준으로 가장 잘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게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은 유전 알고리즘, 생물 진화를 모방해서 만든 집단 기반의 확률적 탐색 기법입니다. 여러 번 계산을 반복해 단계로 수를 쌓아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결과에 수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화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집단성과 탐구 가능성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단성은 개체 다수를 집단으로 설정해 동시에 탐색할 때는 병렬 연산을 수행해서 계산을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탐색관의 자세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음. 탐색 공간의 자세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구림은 또 집단에 있는 개체의 다양성으로 노이즈와 동적 변의 적응성을 갖게 되므로 견고한 획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적화 중에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유전 알고리즘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하고 같고 평가를 해서 도태, 교차, 돌연변이라는 걸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처음에 초기화 앵겔의 생성, 개체는 생성하고 평가를 하겠죠. 적합도와 수련 정관을 평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 방법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세대 교체 방법에는 도태, 교차, 돌연변이라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도태는 잘 보시면 개체를 선택을 하는데 G는 엘리트율, 1-G는 생식률이라고 합니다. 자, 엘리트율은 그대로 두면 되겠죠. 즉 생식률은 뭐냐 하면 엘리트가 되지 않는 개체들, 이 개체는 어떻게 합니까? 생식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입니다. 구개체 2개를 혼용하여 차세대 개체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A라는 개체가 있고 B라는 개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특정 블록으로 나누었다고 하고,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이쪽에 주고 여기 있는 부분을 이쪽에 주고 서로 교차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교차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개체 한 개를 변형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겁니다. 즉 개체가 하나가 있다면 이 값 자체 특정 부위 자체를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 변경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세대 N개를 차세대 개체 N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알고리즘이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시대에서 나빴던 점을 새로운 세대로 계속 교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나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의 방법 중에 최소 제곱 평균법을 했는데, 잘 보시면 수치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치 출력이 되는 함수 혹은 시스템을 만들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냐면 값이 이렇게 막 찍힌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그래프로 y는 ax라는 선을 그어볼게요. 더하기 b 쭉 그었으면 실제 우리가 나온 함수와 실제 값들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그래프를 잘만 그리면 요 오차들을 가장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찾는 겁니다. 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y는 출력 y는 1차 함수로 표현해서 그래프 그렸고 출력이 예제는 나오는데 오차가 뭔지 봅시다. 요것들이 다 오차겠죠. 이걸 구하는 게 오차 함수라고 불러요. 즉 관측 오차 및 시스템의 불확정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면 됩니다. 즉 이 그래프를 요 오차들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값들은 y입니다. 그리고 함수에 나오는 값은 여기는 fx가 되겠죠. 즉 ax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이건 차니까 y 빼기 ax 빼기 b 요거나 y 빼기 f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는 경우 때문에 둘 다 제곱을 시켜주면 되겠죠. 제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 그래서 평균이 가장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적으면 좋겠죠. 이게 최소 평균 적응법입니다.
오차가 가장 적은 게 좋은 거니까 이를 이용해서 연속 구간의 회귀함수를 찾는 문제, 신경망 딥러닝에도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무작위적인 시뮬레이션에 의해 형성에 유리한 정도를 결정하여 게임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 무작위적인 시뮬레이션과 형성에 유리한 정도입니다. 즉 무작위 시뮬레이션에 둬서 형성에 유리한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게임 트리로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게임에서 단말로드 형성 평가를 위하여 단말로드의 상태에서 무작위로 게임을 많이 해보는 것. 자, 게임에서 단말로드는 이렇게 있다면 마지막에 있는 게 단말로드입니다. 단말로드의 형성 평가를 위하여 단말로드의 상태에서 무작위로 게임을 많이 해봐서 여기에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트리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형세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며 이때 승률을 계산하여 형세 판단값으로 사용하고, 미니맥스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일정 깊이까지 탐색하지 않습니다. 승률만 보고 하는 거니까 특정 변수, 노드 방문의 수와 승률 정보를 사용하여, 이 말은 우리 특정 변수를 사용하는데 우리 바로 뒤에서는 노드 방문 횟수와 승률 정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노드에 자신 노드가 없다면 무작위로 게임을 해서 해당 노드의 승률 정보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몬테카를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몬테카를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가 주어집니다.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역전파, 이 순서로 과정이 반복됩니다.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게 승산 있는 다음 노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내한테 보상이 많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U10이라는 수학 공식에서 하는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값은 떨어지겠죠. 밑에니까. 그리고 분자니까 이긴 횟수를 많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상수값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보면 횟수는 늘어질수록 값은 다운을 하지만 승이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겠죠. 요런 비율을 만들어서 값을 선택하는 게 U10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밑에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확장이 있습니다. 선택으로 이제 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처음에 값을 선택, 내려가고 언젠가 내려가다가 탁 끊기겠죠. 트리가 더 이상 없을 때 다음 노드를 만드는 확장이 옵니다. 즉 트리가 없을 시 자식 노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된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해당 노드에서 무작위로 게임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횟수와 승이 올라가든지 감소하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값을 수정하고 이 값들을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다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역전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예에서 셀렉션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횟수, 위에는 승수라고 하겠습니다. 총 21번을 했습니다. 10번, 8번, 3번이니까 21번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였을 경우 7번 이기고 5번 이기고 0번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U12 원칙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10번 했으니까 4번, 6번 했습니다. 5번을 한 노드가 6번에서 5번 이겼습니다. 그러면 2와 3, 3을 갔을 때 3, 3이 더 많이 이겼죠. 1위로 계속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내한테 승산이 있는 다음 노드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다음으로 확장을 하겠다. 익스펜션 합니다. 다만 아직 안 갖고 승수가 모르기 때문에 명령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뭐합니까? 무작위적인 게임을 수행합니다. 무작위적인 게임을 해서 한 번 했지만 승수는 없다가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여기 노드에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탄 노드들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3이 4판이 되고 이기지 않았으니까 승수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6판 했지만 7번, 10번 했지만 11번, 22번이 행기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고의 바둑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둑에서 다음 위치를 몬테카를로 틀어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알파고에서는 기사들의 평균수가 150, 착수 때 일반적으로 250개 가능한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250에 150승입니다. 즉 10에 360승입니다. 근데 엄청난 조합이 발생해요. 트리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방법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합니다. 즉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몬테카를로 트리 방법을 이용해서 점의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프로백, 프로퍼게이션, 즉 역전파 이런 식으로 4단계를 거쳐서 계속 트리를 갱신합니다. 자, 이거 방법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정책망과 가치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4개의 정책망과 1개의 가치망을 두는데 정책망도 지도학습 정책망, 기존 바둑기수, 강화학습, 지도학습 정책망을 보완, 추가 자체 경기를 시행합니다. 알파고끼리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트리 정책망, 노드 혁신 착수 가능한 위치별 평가값을 계산하는데 이때 휴리스틱하게 대충 계산합니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롤아웃 정책망은 MCTS 시뮬레이션 단계에 수행하며 롤아웃 정책망에 추천한 곳의 수를 선택합니다. 즉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MCTS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책망하고 가치망을 합쳐서 여기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차례를 한번 볼게요. 자, 알파고의 착수 위치 결정은 선택 단계에서 U12를 계산하여 게임 트리를 따라 나갑니다. 자, 그 다음 확장 단계에서는 확장 단계에서는 트리 정책망이 계산한 후보 착점들에 대한 평가값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 뭐였습니까? 앞에서 대충 계산한 값, 계산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강화 정책망의 계산이 끝나면 이 값으로 다시 결정. 임시점들을 후보를 시간을 결정해 놓고 강화 정책망을 계산이 끝나면 이 값으로 이제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착수 위치가 있으면 이에 대한 노드를 게임 트리에 추가를 합니다. 이제 요거 다음에도 써먹어야지 하면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롤아웃 정책망을 사용하여 다수의 게임을 하여 승률을 계산, 가치망을 사용하여 형세 평가값을 계산합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계산에도 해봤잖아요. 이기고 지고를 따져보고 이제 역전파 때는 뭡니까? 역전파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에 의한 승률값과 가치망의 평가값을 결합한 다음 루트의 값을 역전파 시킵니다. 그러면 트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에 값이 전부 갱신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승률 정보도 변경이 됩니다. 자, 시간이 허용되는 만큼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평가값을 가진 녀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착수 위치로 선정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 퍼포먼스가 되고 시간이 되는 한 이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왜냐면 몇 번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계산은 좀 더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알파고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수를 착수합니다. 자, 오늘은 탐색가 추론 2과정으로 제약 조건 전파 방법을 이용하여 푸는 문제입니다. 제약 조건 전파 방법에 의한 풀이로서 문제는 5 곱하기 5 흰 배치 문제입니다. 이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대5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공간 배치가 맞네요. 1, 2, 3, 4, 5.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A에서 놓을 수 있는 건 1, 2, 3, 4, 5가 되겠죠. 그 다음 B 위치 보겠습니다. B 위치도 1, 2, 3, 4, 5. 그 다음에 C 위치로 볼게요. C도 맨 1, 2, 3, 4, 5번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위치도 보겠습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이 위치 1, 2, 3, 4, 5를 놓습니다. 모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용하여 제약 조건 전파 방법으로 퀸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위치에 1번에 넣어 볼게요. A 위치에 1번에 놓으면, 자, 퀸 배치 문제는 대각선과 같은 선에 넣을 수 없으므로 이쪽 거를 선택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선택을 못 합니다. 이제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B의 1, 2번, B의 1, 2번이 제약 조건 전파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C는 1, 3번입니다. C는 1, 3.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 4, 1, 4.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1번과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거는 B에 3번밖에 없잖아요. B에 3번을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3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인 그걸 빼볼게요.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1, 2, 3, 4번이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4번, 5번, 1번, 3번, 4번, 5번이 못 넣습니다.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1, 3, 5입니다. 1, 3, 5. 맞죠? 그 다음에 C 위치에는 뭘로 썼습니까? C위는 5번만 되죠. C에 5번에 놔 보겠습니다. 그 대각선하고 직선은 다 제한상이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2번. D에 2번밖에 못 넣죠. D에 2번을 넣고 직선과 대각선을 빼니까 E 같은 경우에 2번이 날아갑니다. 2번. 그 다음에 넣을 수 있어요? 4번. 즉,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이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의 비트를 많은 메모리를 가진 장비가 있다. 3개의 비트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장비의 각 메모리 비트를 구하기 위하여 제약 조건 전파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 비트 0, 비트 1, 비트 2로 구성이 되어 갔을 때 제약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 비트 0 and 비트 1의 결과물은 false, 그리고 비트 0, 5와 비트 1의 결과물은 true. 이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선 비트 0과 비트 1이 false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최소한 하나의 비트, 즉 하나의 비트는 1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AND 연산에서 false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A, B가 있으면 AND 연산을 한번 볼게요.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경우는 0, 0, 0, 1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5화는 비트 1과 비트 1이 true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5화 연산을 한번 볼게요. 5화 연산 같은 경우 true가 되기 위해서는 5화 연산의 결과물은 뭡니까? 0, 1, 1,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true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비트 0와 비트 1은 다 달라야 합니다. 이 제약 조건이 첫 번째 제약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제약 조건 볼게요. 비트 1 and 비트 2 결과물은 false. 비트 0, 5와 비트 2의 결과물은 true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위에 거를 똑같은 점으로 적용해 볼게요.
AND가 뭐예요? 폴스가 나와야 되고, OR는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서 폴스가 나오는 경우, 이 조건이죠. 그 다음에 OR가 true가 나오는 경우,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조건에서도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비트 1과 비트 2는 달라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지역조건 전파 방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 0, 비트 1, 비트 2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올 수 있는 건 0과 1, 0과 1, 0과 1. 그리고 제약 조건에서 보시면 나온 게 무엇입니까? 비트 0과 비트 1은 달라야 하며, 비트 1과 비트 2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비트 0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면 뭐가 빠집니까? 같은 거 빠지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럼 0이 되는 상황에서 비트 1과 2는 또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0이 안 되겠죠.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트 0는 1, 비트 1은 0, 비트 2는 1이 됩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